아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5분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더 많이 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 번만 찍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챗봇의 필수가 되어버린 레그 기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요소 기술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보려고 시간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생활의 레그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레그 챗봇이 사내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레그 요소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레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레그라고 하면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제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 한계를 극복하고자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증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시를 몇 개를 가져와 왔어요. 이제 먼저 왼쪽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답변 번지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만든 코인이 뭐야 하면 제 학습 데이터에는 트럼프가 코인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검색을 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든 코인이 뭐야 라고 하면 이제 AI가 언어 모델이겠죠. 검색을 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제 답변을 하는 이런 류의 기술을 우리가 레그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레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리 챗GPT, 그록, 제미니한테 코딩 많이 시키잖아요. 이제 얘네들한테 코딩을 이렇게 시키다가 너무 제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나쁜 말 이렇게 한번 했어요. 나쁜 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록이 인터넷에 갑자기 제 이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 썬곡차 검색 중. 이거 뭐야? 이제 트위터에 썬곡차 검색 중. 이제 기터브에서 썬곡차 검색 중.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해서 봤더니 이 녀석은 왜 그럴까? 이제 최근에 기분 나쁜 게시글이 있나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찾아보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이날부터 깜짝 놀라서 AI에게 나쁜 말 하는 건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딩 못한다고 하면 이제 인터넷에 나를 검색하는 스카이넷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날이 벌써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뭐다? 레그 기술 중에 하나다. 다 검색을 사용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이 사내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간단한 예시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검색 기반 답변이 가능하다면 사내 업무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U+니까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요. 제가 그쪽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상상한 시나리오는 예를 들면 이래요. AA 장비가 BB 이후로 에러가 났어. 어떻게? 그러면 원래 옛날 같았으면 제가 예를 들어 뉴비라고 해보죠. 그럼 사수한테 딱 전화를 해서 저 이거 장비가 이 BB 이후로 에러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누구누구한테 전화하면 돼. 그래서 누구누구님 저 이거 에러 났는데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제가 문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작업이 되었었더라면 이제 그거를 AI로 좀 더 빠르게 해보자는 거죠. 시나리오는 이해가 되죠? 사내 업무에 활용하면 엄청 효율적일 것 같은 시나리오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고 저희가 서빙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예시로 HR 가이드봇, 그러니까 HR 업무 챗봇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생각보다 HR에다가 우리가 넣는 민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여기서는 인지 육성 프로세스를 물어봤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친한 일하다가 저는 한 오후 5시쯤만 되면 일하는 동생을 가서 괴롭히고 그랬어요. 야, 오늘 버그 걸렸다. 시간이 너무 안 간다. 퇴근 시간이 안 온다. 그럼 이제 그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인사팀에 가서 문의하세요. 그럴 정도로 우린 인사팀에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민원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근데 이제 레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담당자가 받는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내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답변이 안 되면 되게 답답해요. 딱 우리는 이제 문서를 딱 보여주고 야, 여기 문서가 있어. 정리해서 보여줘. 아니면 야, 여기 있어. 알려줘 하는데 보여줘도 몰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해볼 이야기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린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왜라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검색이 안 됐거나 문서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레그 요소 기술들을 보면서 왜 검색이 안 되는지, 검색이 왜 어려운지, 아니면 문서 인식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그 요소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레그 요소 기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문서 인식입니다. 근데 문서 인식 이제 우리가 그냥 문서들을 이렇게 해서 막 올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레그 인프라가 있다고 하죠. 막 서버에다가 우리 문서를 이만큼 올려. 그럼 이제 거기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문서 인식이에요. 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사실 대부분 다 이미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우리가 HR에다가 뭐 문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이미지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지사항들 우리 사내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텍스트로 된 거 없나요? 아니요, 저희 그냥 다 공지 그렇게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뭐 그래서 사실 공지사항 아니면 뭐 SOP 문서들 이런 문서들이 전부 다 제각각으로 생겼고 다 되게 복잡하게 생겨서 저마다 생긴 것도 달라서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 그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먼저 문서 구조 인식을 우리가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제 레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먼저 문서 구조 인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저기가 제목이다. 뭐 여기 텍스트가 있다. 여기 텍스트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텍스트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이다. 이건 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 구조를 탐지하고 어떤 영역인지 분류하는. 근데 이게 샘플은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실제 샘플들을 보면 예를 들어 PPT 문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PPT 문서들 보면 화면 안에 여기 스크린샷도 이만큼 띄워놓고 아니면 뭐 다른 문서도 해놓고 이제 그럼 그것들은 이거 네모 어떻게 칠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목 이룰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만약에 내가 문서를 올렸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내 거 문서가 너무 복잡한 이 문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문서 구조 인식을 우리가 잘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읽는 순서도 탐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읽는 순서를 여기서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면 좀 쉬워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문서들에서는 읽는 순서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2컬럼 당연하고 3컬럼도 있는데 3컬럼인데 가로를 먼저 읽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세로 순서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는 순서 탐지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문서 요소 인식들 뭐 OCR이나 테이블을 그러니까 표라고 하면 표를 파싱 또 이미지를 파싱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OCR 뭐 요즘에는 뭐 OCR 못하는 게 문제죠. OCR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서 요즘에 어려운 건 이제 테이블이랑 이미지 파싱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테이블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어떻게 파싱을 해놔야 되느냐 아니면 뭐 HTML로 해야 돼? 마크다운으로 해야 돼? 아니면 파이썬 프렌들리하게 뭐 판다스로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룰도 없고 그랬던 선례도 없어서 표 파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미지 파싱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사진이 있다고 치면 저거를 이미지를 캡셔닝하는 방법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저 사진을 보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남자가 풀밭에 있다. 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이미지가 문서에 있으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장 장비 사진들을 이렇게 딱 올려놨다고 치면 그거를 어떻게 캡셔닝할지 어떻게 파싱을 할지 그러니까 이 문서 요소 인식을 할 때 좀 진짜 사진들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 파싱하는 것도 굉장히 챌린지하게 남아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서 인식이 됐다고 칩시다. 이제 문서를 읽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아까 문서를 받았고 그 문서들을 인식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단어 개수로 하는 뭐 렉시컬 접근법이나 이제 뭐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임베딩 접근법들로 이제 렉시컬 DB를 만드니까 문서를 각각 DB에 이렇게 적재를 해두거나 아니면 이 문서를 벡터 임베딩으로 이렇게 해서 벡터 DB에 이렇게 적재를 해두거나 이제 인식된 문서들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DB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검색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뭐 단어 개수로 기반으로 렉시컬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멘틱하게 뭐 인베딩 검색을 하거나 뭐 사용자 질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검색하는데 하나가 또 필요해요. 뭐냐? 리랭킹 같은 이 리랭커가 하나 또 들어가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냐? 처음부터 저 검색기가 한 번에 한 번도 그러니까 오케이 리랭커가 뭐 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릴게요. 리랭커는 이제 검색된 문서들 예를 들면 제가 한 쿼리에 대해서 뭐 렉시컬 DB에서 5개 뽑고 시멘틱 DB에서 5개 뽑고 해서 이제 이렇게 뽑힌 DB들을 다시 이제 질의에 맞게 순서대로 이 질의에는 이 데이터가 적합하다를 순서를 이렇게 매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매기냐면 여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니게이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에서 레그 요소 기술 관련 문서 찾아줘 했는데 이거 말고 레그 요소 기술 관련 문서 빼고 찾아줘 이런 식으로 좀 부정이 들어가 버리면 단어 개수 기반으로 검색을 해버리면 저 빼고라는 말을 알아듣겠어요? 아니죠. 그럼 이제 레그 요소 관련 문서 다 가지고 오고 그럼 저 이제 시멘틱 뭐 벡터 임베딩에서는 그래도 좀 찾아오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색기 단에서는 이제 좀 저렴하고 가볍고 빠르게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저런 니게이션 자세한 디테일한 쿼리가 이거는 많이 매칭이 된다, 이건 덜 매칭이 된다, 이거를 학습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리랭커를 한 번 더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뭐냐? 문서들 인식됐고 벡터 DB에 다 올라갔고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검색을 하고 이제 검색된 거를 가지고 다시 관련 문서를 재정렬해서 나오는 것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했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거 보시면 근데 사용자는 생각한 것보다 더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질문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AI랑 대화하는 거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레그 요소 기술 관련 문서 찾아줘 했는데 얘가 못해. 내가 화가 나. 그래서 아니 좀 더 자세히 찾아봐 라고 한다고 치죠. 근데 구글에 아니 좀 더 자세히 찾아봐를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어요? 전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또 질의 전처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제 유저가 질문을 하고 연속된 질문을 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질의를 뭐 쿼리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질의 분해를 한번 하고 이제 질의를 제작성을 해서 어떻게 된 문서를 검색해야겠다를 질의 전처리기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아니 좀 더 자세히 찾아봐라고 하면 이제 레그 요소 기술, 레그 요소 기술, 레그 요소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제작성해서 검색기에 넣는 거죠. 이제 검색기에 넣어서 검색된 문서가 나오고 이거를 다시 리랭크해서 재정렬된 문서가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그라고 하면 우리가 레그 인프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님? 그래 뭐 이따 쳐 뭐 그냥 DB 해서 검색해서 주면 땡 아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레그를 서빙을 해보시면 레그 전용 답변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LLM, 뭐 언어 모델, 뭐 AI, 뭐 그게 또 전용 학습 모델이 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 왜냐면 이제 문서 인용을 할 때 뭐 신뢰성이나 아니면 뭐 케이스를 몇 개 보시죠. 뭐 문서를 참조한 답변했을 때 뭐 대답은 뭐뭐예요? 대답은 뭐뭐예요? 이 문서를 보세요. 레그 전용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다음부터 좀 크리티컬한데 예를 들어 아무 답변기를 쓰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각 문제들 이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뭐 대답은 뭐뭐예요 하면 그 환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레그 전용 답변기 우리를 가지고 있다면 뭐 관련 문서가 검색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실제로 우리가 보안 문서들을 서빙을 할 때 아무 답변기를 쓰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제 좀 사건 사고가 터질 거예요. 우리 회사 말고 뭐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내 보안 문서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답변기에 뭐 챗GPT 뭐 오픈 AI의 챗GPT나 뭐 그록 제미니 이런 걸 썼다고 해보죠. 이건 절대 나가면 안 돼. 막 개인 정보가 있다거나 아무튼 정말 중요한 문서야. 이건 나가면 법적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API를 태워서 외부 API를 쓴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용 답변기를 사용을 한다면 이제 안전한 내부 데이터 처리. 그래서 레그를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면 뭐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뭐 검색기뿐만 아니라 레그 전용 답변기까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그 하는데 어떤 요소 기술들이 있는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뭐 문서 인식기에서 뭐 맨 처음에 문서 구조 인식한 거, 뭐 DLA 한 거, 그 다음에 ROD, 리딩 오더 디텍션,
그다음에 어떤 순서를 읽어야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OCR, 파싱, 뭐 표를 어떻게 했는데 어려웠느니, 그림이 어려웠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문서 검색기를 할 때 이제 문서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뭐 검색하고 재정렬하고 질의를 제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레그 답변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레그 요소 기술 무엇들이 있는가였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